반갑습니다. 김수경 소장입니다. 오늘 3강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열어놓은 사건은 2009년입니다. 지금 2019년이죠. 제가 10년 전에 낙찰 받아들인 사건인데요. 사하구 개정동에 있는 경동 메르빌이라는 동아고등학교 그 앞에 있는 아파트예요. 1층인데도 6명이 그 당시 입찰을 했었네요. 추억이 새록새록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임차인, 그죠?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2강에서 권리 분석을 뭘 그렇게 머리 아프게 하느냐, 매각물건 명세서 보면은 법원에서 권리 분석을 다 해놨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도 매각물건 명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니까 역시 뭐 사건 번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어떤 게 나오죠? 뭐 최선순위 설정일자 이런 것도 있고 쭉쭉쭉쭉쭉쭉 나오는데, 제가 뭘 보라고 했어요? 점유자 관련한 이런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밑에 비고 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라고 했는데, 여기 공란입니다. 임차인이 예를 들면 선순위 임차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또 알려지지 않은 전입 날짜로 보면 선순위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는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도 법원에서는 이게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를 해줍니다. 위험이 있다라는, 보증금을 인수할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 허가에 의해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 사항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했죠. 자, 기억이 안 나시면 2강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이 나중에 우리가 잔금 내고 등기를 하면서, 그죠? 등기를 하면서 말소 신청을 하면 다 그 효력이 소멸된다. 그죠? 그래야지 권리 분석에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 사항 없다. 고로 뭡니까? 다 소멸된다. 그래서 권리 분석의 하자는 일단 없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니까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할 것도 없고, 그래서 등기부상의 어떤 그 채무관계가 나한테 뭐 넘어올 것도 없어요. 단지 뭐냐면 이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2천만 원이 있는데 2천만 원 중에서 얼마를 받아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액을 받을지 일부를 받을지. 일단 전입을 했거든요. 전입했고 확정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 전입하고 배당 요구를 제대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요건은 이 집은 갖췄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을 얼마 받느냐, 그 범주에 들어가는 그 범위를 잡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점이냐면은, 이 사람이 2007년도 10월 25일 날 그 계약하고 전입을 했다고 해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가 찾아보는 게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표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열어볼게요. 어떤 기준으로 찾느냐면은 근저당 있지 않습니까? 이 등기부에서는 근저당 2007년 10월 28일. 하긴 이 사건은 별로 차이는 안 나네요. 어차피. 자, 2007년 10월 18일. 예, 있거든요. 잘 봐놓으세요. 2007년 10월 18일 기준이 됩니다. 제 맘대로 그런 기준을 정한 게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 열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중요한 것은 설정일의 기준은, 이 금액을 이렇게 정하는 기준은 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일이 아닌 담보물건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저당권이라든지 담보가등기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설정된 거,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 얼마 이하일 때 이 사람을 소액 임차인이라고 기준을 잡는 겁니다. 아까 우리 2007년도였죠. 2007년 10월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광역시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 그죠?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 이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부산은 광역시입니다. 자, 이럴 때는 보증금이 3,500만 원 이하이면은 우리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3,500만 원 이하일 때, 아까 그럼 이 사람의 보증금은 얼마였어요? 2천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로 이 시점에 광역시에 만약에 임차인 보증금이 4천만 원이다 이러면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고 해서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3,500만 원 이하이면은 영세민이라고 해서 이제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3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이다 해서 전액을 내주는 건 아니고 1,400만 원까지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증금 2천만 원 중에서 1,400만 원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600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확정을 안 받았다면 600원 완전히 날리는 거고요. 확정을 받았다 이러면은 그거는 우선 변제권은 가지는 거라서, 예를 들면은 뭐 부산은행, 이제 여기 보면 부산은행이 있는데 부산은행이 받고 그리고 뭐 나중에 막 혹시나 남는 게 있으면은 받을 수 있지만 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보고 있는 이게 유료 사이트라서 보면은 예상 배당표라든지 이런 것도 나옵니다. 아주 편해요. 근데 알고 보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 당시 낙찰가가 1억 3,599만 9천 원, 9만 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법원에서 임차인과 채권자한테 돈을 나눠주는데, 제일 먼저 공제하는 거는 경매 비용이에요.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비용을 납부하거든요. 그 돈입니다. 이거부터 공제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억 3,300 얼마?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당을 할 때 제일 먼저 배당을 이제 해주는 게 주택 소액 임차인 이름 지우고요. 그래서 채권액은 아까 보증금은 2천만 원이었죠. 하지만 실제 배당은 1,400을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못 받은 게 600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 1,400 배당해주고 나니까 1억 1,900 얼마가 남았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다음 순서인 부산은행에 배당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배당을 다 하고도 만약에 남았다면 아까 600만 원 모자란 거 있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겠지만 없어요. 밑에 가압류권자들은 하나도 못 받는 거고, 이렇게 해서 배당은 끝나는 겁니다. 어쨌거나 1,400만 원을 2천만 원 중에 1,400을 배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 명도하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낙찰받고 잔금까지 보통 한 달이에요. 길면 약 40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돈을 내면, 잔금을 내면 법원에서는 또 잔금 마감일로부터 약 한 달 후에 배당을 합니다. 그 배당을 할 때 이 임차인이 1,400만 원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는 낙찰받은, 그러니까 매수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줘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뭐냐면은 명도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확인서라고 우리 하는데, 명도나 인도는 같은 말이에요. 요즘은 다 인도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 살고 있는 집을 비웠다, 매수인에게 인도했다, 넘겨줬다 라는 확인서입니다. 그 확인서를 매수인이 해줘야 돼요.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또 거기에 도장을 우리가 찍는데 인감도장 찍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감증명서도 첨부가 돼야 되겠죠. 그 서류를 줘야지, 그걸 가지고 법원 가야지 그 배당금 1,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생각이 이제 뭐 이렇게 정리가 되시죠? 그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낙찰받았을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명도비가 발생 안 합니다. 그죠? 당연히 당신이 살았으니까 관리비도 내고 집도 비우면 내가 그 서류를 줄게. 그걸 가지고 법원 가서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늘은 원칙대로의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더라, 분명히 서류상으로는 다 갖춰진 어떤 임차인이어서 보증금을 대부분 또는 일부 전액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배당 배제 신청이란 것도 들어오고 위장 임차인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다, 하나도 못 받았다, 서로 이의 신청하고 보정하고 하면서 날짜만 자꾸만 하루하루 딜레이 되고, 나는 이자 내면서 기다렸고 결국 또 명도비까지 들었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다음 강의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